안녕하세요. 129회 합격자 시민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그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 격리 입원 6개월을 강력하게 권고받은 상태였고요. 근 한 20년 가까이 정말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서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 싶어서 작년 3월 이때쯤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8회 때 3개월 준비해가지고 58.7이 나와서 떨어져서 갖고 있던 서브노트를 시험 친 날 전부 싹 다 버리고 일요일날 하루 쉬고 월요일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요. 용어 서브는 딱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는 1번, 2번 정리해라, 중간에 어떤 문제는 3번만 정리해라, 어떤 문제는 1번만 정리해라, 그것만 딱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도중에 교수님이 판사한 거를 그대로 옮겨 적었었거든요. 저는 그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어가지고 저기도 판사 내용을 빠짐없이 다 적을 수가 있었어서 그걸 그대로 옮겨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일단 서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핵심 배기시 문제를 좀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책에 있는 거는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3페이지로 압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이제 깨달음 같은 어떤 게 오더라고요.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그다음에 레이아웃은 어떻게 잡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레벨 2까지 올라가시면은 아마 시험을 월수 토요일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그거 해외여행 가서도 시간 맞춰놓고 가서 시험 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쁘단 말은 좀 핑계인 것 같고, 그 야근하다가 시간 10시 딱 되면은 책상에 앉아서 을지 그 사무실에 갖고 왔다가 을지에서 시험을 보고 덮어놓고 한두 시까지 야근하고 퇴근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좀 처음에 술을 좀 끊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처음 시작 이때 있잖아요. 128회 준비할 때는 평일에는 한 300번에서 200번 정도 공부했고요. 그러니까 순 공부 시간만. 그리고 주말에는 부모님 일 도와드리고 동생이 사업하는 거 좀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주말에는 오히려 한 100번밖에 할애를 못했었어요. 어떤 날은 정말 괜히 시작했나 하는, 아마 다들 똑같으실 텐데 정말 괜히 시작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이번에 129회 준비했을 때는 중간에 또 이게 장기간 금주를 하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한 8개월, 9개월 이때 되니까. 그리고 또 그때 맞춰서 제가 봐도 슬럼프가 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월수, 토요일 이렇게 시험 보고 첨삭해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 답안지를 보는데 정말 한 6개월 차 때 답안지하고 10개월 차 때 답안지하고 10개월 차 때 답안지가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이 6개월 차 때 답안지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도 글렀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한 달 남았을 땐 거의 공부를 못했어요. 그냥 시험만 기계적으로 보고. 그래서 이게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지금까지도 장판지를 못 외웠거든요. 근데 그러고 가서 시험 보러 갔어요. 그리고 시험 그 점수 보시면 아시다시피 점수 엄청 낮잖아요. 4교시가.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나머지 2교시하고 3교시는 모험을 조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교재에 있는 평이한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목 속에 뭐 이렇게 문제점, 대책 뭐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은 예상할 수 있는 뭐 어떤 사고나 좀 이렇게 좀 급진적인 단어들을 좀 많이 선택했었어요. 이 3교시 때는. 그리고 이제 4교시를 제일 자신 있게 썼는데, 특히 그 4교시에 있는 문제 2번하고 3번 문제는 정말 많이 연습을 한 문제거든요. 그래갖고 연습한 대로 평이하게 썼는데 2번, 3번만 39점이 나왔어요. 너무 평이하게 써서 그랬는지. 근데 다행히 나머지 합친 점수가 잘 나와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부로 금주 363일째 되는 날입니다. 원래 떨어졌으면은 그 길로 소주 한 박스 사다가 사갖고 그냥 숙소로 잠적하려고 했는데 붙어가지고 계속 금주를 하려고요.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쓰셨다고 네. 4교시 문제는 책에 있는 내용 거의 그대로 이제 뭐 아, 그게 똑같은 문제가 120제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강성관하고 연성관 기초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 있어요. 그게 아마 저기 연약지방 맨 마지막 문제가 아마 그럴 거예요. 상하수도가 저기 연약지방하고 기초 그쪽에 있잖아요. 거기 맨 마지막 문제인데 그거 그대로 썼어요. 그러면 그거 39점. 네, 아니요. 요거는 46점인가 48점 나오고. 요 나머지 그 앞에 그거는 그 콘크리트 구조물의 연약 지반의 문제점 그것도 핵심 120에 있거든요. 그거 위주로 일단 쓰기도 했고 그 모의고사 레벨 2 때 그 시험을 2번 봤거든요. 근데 그것대로 했고 교수님께서 이제 점수 잘 나왔다고 했는데 이걸 평상시 그 레벨 2 때 시험 보듯이 안 쓰고 너무 평이하게 썼어요. 왜냐면은 여기 두 교시 때 모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요때 평이하게 쓴 게 이제 완전히 그냥 그 다 아시는 내용들 있잖아요. 재배시 내용 이렇게 쓰고 뭐 특별한 그림도 별로 안 그리고 했더니 그냥 점수가 팍 깎이더라고요. 문제 2번, 3번. 그림을 안 그렸어요. 평이하게 쓰려고. 모험하고 싶지 않아서 4교시 불안해갖고. 근데 그것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모험을 안 하니까. 그냥 그림도 크게 확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평상시대로 그냥 했었으면 점수가 나왔을 텐데 그냥 너무 그냥 겁이 나니까 그냥 아는 거대로 그냥 남들 다 아는 거대로 그림도 안 그리고 표도 안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점수가 안 나왔다. 점수 안 나온 이유는 그림하고 표가 안 들어. 네, 제가 원래 답안지 쓰는 스타일이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일단 반에서 조금 안 되게 큰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한 중간에 한 2분의 1 사이즈로 그리고 나머지는 지시선 빼가지고 글을 확 해갖고 탁 시원하게 이게 탁 트이게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건 맨 마지막 교시는 그렇게 안 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평상시 쓰시던 스타일로 그냥 쓰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때 모험을 너무 많이 해갖고 이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자기 페이스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때 너무 모험하지도 말고 너무 그냥 모험을 안 하지도 말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너무 앞에서 모험을 하다 보니까 뒤에서는 이제 겁이 나니까 자꾸 그렇게 써버리더라고요. 그게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